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어제 하루 잘 보내셨죠? 오늘 날씨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증시도 오늘 맑음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의 상승을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CPI 잘 나왔고요. 또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까지는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들썩였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 3대 지수 종가 기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 미국 증시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증시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게 내일 딱 한 거래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핫딜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타임어택 코너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립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빨간 날인데 잘 쉬셨나요? 사실 쉬기보다는 네. 조금 더 지금 시장에 조금 변화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고 그쵸. 생각을 해서 네. 열심히 리서치를 했습니다. 네, 중요한 지표들과 중요한 이슈들이 사실 어제 빨간 날을 전후로 오늘 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남은 이 한 거래일 동안 어떤 것을 지켜보고 또 어떤 부분을 또 공부하면 좋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이 그래도 CPI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오르긴 했어요. 근데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뭐가 있냐면 외국인들이 중소형주들, 특히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조금 지켜봐야 될 포인트, 그리고 월요일까지 조금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이 거래일 연속해서 이 매수 기조가 조금 더 들어와 주는지를 우선 한번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저는 이제 6월 달이 되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서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재무부가 충분히 지표들을 조금 다운시키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에 여러 지표들이 나오게 됐을 때 현재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52%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네. 한 다음 달 되면은 이게 60%, 70%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9월 달이 되면은 실제로 저는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MMF 자금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세 시장으로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질문 주셨는데 두 가지 전략을 조금 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는 이제 6월 말, 그러니까 3분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앞으로 이 3, 4분기 동안에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구축할 종목들을 분석을 해서 리스트업을 해놓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부터 이제 다음 달 중순까지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들, 이런 것들, 이 두 가지 전략을 좀 지금은 좀 구비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팁들에 대해서, 이런 인사이트들을 제가 노란 톡방에서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들어오셔서 좀 관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또 짧은 인트로 시간 동안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6월 말까지 나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게 돈이 될지를 구상해라, 공부해라 라는 말씀이셨고요. 두 번째는 이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함께 공부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런 인사이트, 이 짧은 시간에도 이런 인사이트가 나오는데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도
최대한 그 고민점들과 다른 더 좋은 인사이트까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엄지척 튜브님의 종목입니다. S넷이고요. 5,800원 매수가시고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S넷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5,320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서 아마 매도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점이 드시는 것 같아요. S는 사실 4월 초에 6,490원까지 계속해서 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S넷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S넷이 주가가 그래도 조금 네. 최근에 추세를 잡고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엔비디아와의 어떤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들이 네. 부각되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차트상 한번 보시죠. 차트 보게 되면은 이 노란선 60일선입니다. 60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게 왜 깨졌냐 보면 이제 1분기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네. 굉장히 좀 실망스럽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 견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추세가 이탈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부담들에 대해서 물량이 충분히 더 어쨌든 소화를 하는 과정들 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S넷을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저점에서 크게 올라가고 그런 그림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 보면 6,000원과 이제 4,500원 선을 한번 선을 이렇게 긋고 놓게 보면은 그 구간들에서 계속 위아래로 횡보만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런 중기 추세를 보고 우선 조금 대응 전략을 짤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3분기 때부터 다시 이 AI 모멘텀이 되게 시장에 강세로 저는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 경우에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동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 번 더 시세가 한 차례 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네. 중기 추세를 봤을 때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구간이 6,000원입니다. 그래서 6,000원까지는 3분기 넘어가면서는 다시 한번 올 수가 있어요. 다만 2분기 남은 6월까지는 조금 더 가격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네. 지금 AI 관련 종목들을 컨택을 할 거라면은 실적도 같이 견인이 돼서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주지 않기 때문에 중기 추세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상 종목을 교체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이 해당 종목의 주가에 대해서만 제가 대응 전략을 네. 굳이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을 때는 네. 손절가는 당연히 이 4,500원이 깨졌을 때는 이 중기 추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4,500원으로 좀 잡아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올라갔을 때는 6,000원을 살짝 아웃퍼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네. 3분기 이슈가 왔을 때는 당연히 6,500원 선까지는 또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500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6,5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현재 조정 구간이다. 이 조정 구간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이 나왔는데 AI 관련주들이 워낙 좋다라는 거는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AI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모멘텀을 볼 게 아니라 개별주들의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또 중요한 말씀까지 주셨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에코프로입니다. 13만 6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네요. 언제까지 보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 오늘 종가 확인해 보면 10만 800원입니다. 네, 10만 800원이고 2%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얼마 전에 액면 분할 이슈까지 있었네요. 에코프로야 뭐 워낙에 뭐 다들 익히 알고 계시는 종목이겠지만 수익을 내려면 또 어떤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이 종목에 대해서 사실 쉽게 어떤 막 말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네. 많은 분들이 작년에 에코프로 붐에 참여를 네, 많이 했을 황제주였죠. 거예요. 예, 네. 황제주였기도 했고요. 황제주였던 만큼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상담을 받아 보면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 에코프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에코프로부터 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라든지 네. 포스코 그룹주들, 코스모 그룹주들 같은 경우 흐름이 되게 상관관계 수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소재주나 2차전지 장비주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 번의 대응 전략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작년에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들은 사실 앞으로 향후 성장 5년치에 대한 선반영을 일부분 더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실적들 대비
주가가 아웃퍼폼을 상당히 많이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올해 실적이 조금 부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실적이 언제 다시 한번 바닥을 짚고 돌아 올라갈 수 있느냐를 이제 이 상승의 전환점으로 다시 한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점이 2차전지 장비주들이랑 소재주들에 한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거라고 봐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조금 더 좋게 개선이 되면서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주가는 한 4.6개월 정도 선반영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상반기 중반부터는 주가가 바닥을 짚고 거래량들이 늘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올해는 조금 더 기간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최고점이 30만 원입니다. 이게 액면 분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최고점이 30만 원이 넘었죠. 30만 원을 갔다가 지금 10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반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실적과 견주어 봤을 때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된 것 같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으나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닥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일 수도 있는데, 다만 기회 비용을 많이 놓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이제 4분기 때는 저는 이제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수익을 챙기고 내년 상반기가 됐었을 때 바닥에 잡아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은 어느 정도 더 있을 가능성이 크진 않다. 다만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내년 한 상반기 중반부터 상승의 전환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시청자님께서 좀 딱 가지셔야 돼요. 어떤 포지션으로 가셔야 되냐면, 나는 지금 나머지 비중 여유가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오래 장기 투자를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면은요, 그냥 쭉 들고 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조금 나는 그래도 지금 포트에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손실폭이 뭐 크긴 크십니다만 보유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결단력 있게 어느 정도 현금화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길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현금화 매도를 하느냐, 내년까지 좀 들고 가면서 직전 고점까지도 넘어가는 그림까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가 조금 결정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저 같아도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AI에 주목을 해보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 가서 한 2차 전지들에 주목을 해보는 건 어떻냐라는 또 인사이트도 나왔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34,5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늘 종가는 31,000원으로 10%대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날아가는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19만 원대에 안착했어요. 라는 이런 기사들도 뜨고 있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늘 그 여파인지 몰라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오늘자로 삼성전자에 HBM 검사 장비를 공급을 했다라는 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HBM 관련 종목들을 볼 때 삼성전자 관련된 그 밸류 체인을 볼 것이 아니고 SK 하이닉스 관련된 밸류 체인을 보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인식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젠슨왕이 직접 본인 입으로 밝혔듯이 엔비디아에서 이 독점 공급 체제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이런 부분을 좀 나눠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좀 테스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런 엔비디아 모멘텀에서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주가가 시가총액만 봤을 때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 동향 대비는 조금 고평가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HBM 검사 장비 공급 뉴스가 방향성을 조금 돌려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2분기 때는 반도체 업종이 조금 기간 조정으로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엔비디아 모멘텀이 등장을 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장주들이 많이 움직였었다라고 했으면,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했으면 3분기 때부터는 이 중소형주, 이제 스몰캡 쪽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3분기, 4분기는 조금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만약에 HBM 쪽에 대한 모멘텀을 잘 타고 올라갔을 경우에는 직전 고점인 4750원까지도 4분기까지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은 저는 좀 4분기까지 조금 이왕 가져갈 거면은 좀 끌고 가보자라는 네.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네. 4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반등을 네. 해서 4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저한테 다시 이 종목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 네. 그때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조금 분석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우리가 손실도 방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원이 깨졌을 때는 지금 시청자님 보유 비중이 20%나 되기 때문에 네. 절반 정도는 네. 어느 정도 좀 정리를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올 때 추가 매수를 다시 채워 넣는 그런 의견을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됩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시노팩스입니다. 11,220원 매수가시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 중인데 너무 빠지는 것 같아 걱정이네요. 라고 왔습니다.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 오늘 10% 하락해줬네요. 1,200원으로 종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3월 초에 3월 14일 정도에 13,720원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급등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매물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건지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네요. 시노팩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최근에 나온 재료는 네. 좀 소멸의 성격이 조금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보면은 네. AI 혈액 분석 시스템 국책 과제에 대해서 성공이 됐다라는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추가적인 연결될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니고 거기 재료가 딱 소멸되는 성공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재료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대비해서 지금은 주가가 좀 고평가인 건 맞습니다. 이게 이제 FPCB 종목인데 네. 사실 이 PCB 쪽, 이 기판 쪽이 저는 3분기 때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다른 PCB들 종목들, 다른 기판 종목들 대비해서 네. 실적 대비 주가가 아웃퍼폼이 굉장히 좀 세게 일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조금 다소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단기적인 대응만 딱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이탈을 했을 때 이 노란 선이 61선입니다. 차트를 보면 61선을 이탈을 했을 때는 추세가 무너지는 형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61선을 손절가로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네. 반등이 나왔을 때는 직전 고점인 12,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노팩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4,230원 매수가시고요. 15% 비중이네요. 상담 부탁드려요.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3,655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저점이 2,900원이었다가 지금 그래도 많이 올라와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 리퍼비시, 반도체 리퍼비시 관련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예, 우선 그 TSMC의 설비 투자의 네. 규모 상향 소식 때문에 사실 조금 부각을 받으면서 네. 올라왔는데 차트를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실적이 그렇다고 막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어떤 컨센서스를 조금 잡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좀 주가가 상방향으로 올라갈 거다, AI 모멘텀을 받을 거다라는 데에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네. 하는데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작년 1월부터 매집 흐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상단들을 뚫어냈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는 장기적으로 지켜볼 거냐, 단기적으로 지켜볼 거냐를 일단 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는 4,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목표가를 4,0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드리고 싶고, 네. 3,500원이 이탈했을 때는 추세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로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노란톡방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 또 스마트 머니 기법까지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랜만에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되게 많이 찾았거든요. 예. 어디 계셨나요? 열심히 방송을 네. 잘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기 말고요. 뭐 여러 잘 좀 활동을 네. 열심히 좀 잘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뭐 전문가님이 토마토에서는 더 열정적으로 잘 해주시니까 오늘 또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도 나오시니까 또 내일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또 우리 전문가님과 시장 분석 함께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everything rally. 그러니까 뭐 가상자산 시장, 원자재, 전 세계 증시가 모두 들썩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시장에서 굉장히 많았는데요. 뭐 반도체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뭐 전선 전력 설비, 뭐 보험 정말 안 오른 업종이 거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섹터들이 있지만 그 다음 주인공이 누가 될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예.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네. 조금 더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나왔었던 뭐 채권 시장도 강세고 말 그대로 가상화폐 시장도 강세고 모든 업종들이 조금 골고루 얕게 수급이 잘 들어간 것이 맞지만 결국에는 또 가는 놈만 또 가는 시장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아니면 이 수급의 흐름들이 며칠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좀 잘 유입이 되어주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만약에 이 매수가 연속적인 흐름이 좀 연결되지 않으면 시장의 기본 예탁금, 매수 대기 자금들이 조금 더 많이 유입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다시 이 CPI 발표 후 이전 장세처럼 조금 한쪽만 가는 형태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6월은 지표가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거의 확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장 예탁금들이 6월부터는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상승은 저는 6월 이후로 보고 싶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AI 모멘텀, 그러니까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 뭐 변압기 쪽이라든지 전력망 쪽 그리고 에너지 종목들까지도 연말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다. 다만 이번에 당장 그 방향성을 좀 잡아줄지 여부는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이 코스닥 시장, 그러니까 중소형 종목들을 그렇게 강하게 매수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CPI가 잘 나왔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매수에 참여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들어온 일시적인 반등의 가능성도 배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일단 실적 시즌도 끝났고 말씀해 주신 대로 큰 이벤트들도 다 끝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다른 동력을 좀 찾아야 되는데 제가 또 궁금한 건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았지만 이게 쭉 이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내일 딱 하루밖에 또 남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일 전략이 또 어떻게 세워야 될지 또 그게 궁금합니다. 우선 내일 전략은 당연히 그 내일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그 외국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좀 코스닥 시장에 중소형 종목들에 조금 들어와 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럼 어디에 조금 특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단기 거래를 해볼 수 있냐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2분기 때 조금 많이 빠졌었던 쪽이 어딘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반도체 쪽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업종들 중소형 주들이 조금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 순매수가 많이 잡히고 장 초반부터 이 추이가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왔을 때는 그 당일에는 반도체 업종에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단기로 반도체를 내일 좀 보면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우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코스닥 시장에 매수가 들어왔을 때 순매수가 잘 잡히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 반도체를 잡는 것이 맞고요. 그러지 못했을 때는 이전의 강세를 그래도 보였었던 쪽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 전략까지 또 야무지게 또 챙겨봤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뭐 종목도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종목들을 잡는 방법이 있잖아요. 또 오랜만에 또 듣고 싶네요. 우리 전문가님의 기법이 뭐죠? 네, 저는 스마트 머니 기법. 오랜만에 듣네요. 예.
스마트 머니 기법 정말 좋은 기법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스마트 머니 기법 되게 많이 찾으셨는데 오늘 또 여기에서 스마트 머니 기법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예, 우선 그 스마트 머니 기법의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기법은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이죠.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가치 매수에 참여를 하는 그런 기법이라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시장에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공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분명히 있죠. 그들은 해당 종목 주가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를 포착을 해서 가치 매수에 참여를 하는 그런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이런 정황들이 포착이 됐을 때 일봉 차트상의 신호가 포착이 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이후에 같이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법에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패턴식 기법과 차별화된 점은 매크로 변수와 정책 변수에서 이제 자유롭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턴식 기법들은 어떤 시장의 변수가 작용해서 시장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 기존의 패턴 규칙도 빠져버리는 달라져 버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저점에서 주포들이 개입이 일어났을 때를 포착하고 매수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10년, 20년 뒤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포들의 저점을 보고 같이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정보와 재료가 우리한테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매매 방법들을 보게 되면은 정보와 재료를 받아서야지만 그 정보와 재료를 보고 모멘텀이 길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그 가운데 올라타는 전략들을 많이 채택을 하죠. 하지만 오판하는 경우 모멘텀이 짧은 정보와 재료를 보고 중간에 매수에 올라타게 되면은 손실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런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신호로 포착을 해서 사전 선침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의 길이가 길지 않고 짧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을 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잠시 후에도 리뷰를 해드릴 종목이 사실 너무 많아요. 왜냐면 하루 좀 최대 3종목 정도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6종목이 신규 리뷰가 나왔거든요. 목표가 달성을 해서 내일까지도 조금 연결을 해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증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기법을 그냥 보시기만 하면 좋은지 모르십니다. 꼭 직접 들어오셔서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박성재 전문가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정말 좋은 종목을 주포와 함께 잡는 그런 안전한 방법인데요. 이 방법 저희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아까 리뷰 종목을 살짝 봤었는데 오늘 정말 대박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주 나오세요, 전문가님. 네, 우리 전문가님이 안 나오시니까 종목이 잘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일단 스마트 머니 기법의 좀 정의를 들었으니까 또 매매 포인트 자세하게 듣고 예시 종목이 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또 설명까지 다 해주시죠. 예, 이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매매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일봉 차트상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매수하는 방법은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조정을 기다려서 이 포착일 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신호 포착일은요, 주포들이 개입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 저점까지 내려와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다만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바로 가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회비용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이후에 포착 당일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 이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절도 중요하죠. 손실은 절대 방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손절 추세선도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하는 경우는 손절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 방법만 매매 방법만 숙지해서 이 기법을 따라서 거래를 하다 보면은 좋은 장점을 알게 돼요. 뭐냐면 손실이 나왔을 때는 되게 짧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수익이 나왔을 때는 주포들의 저점 매수를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크게 나온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은 이해를 다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시 종목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대표 예시 종목을 바뀌었네요. 필옵틱스라는 그 유리기판 관련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필옵틱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이 대장주로 움직일 수 있었던 뉴스들인데요. 우선 처음에 시세를 도왔었던 뉴스는 이 삼성에서 그 차세대 AI 칩 핵심 신소재인 유리기판을 국산화한다. 개발해서 국산화하겠다. 그래서 10년 동안 지금 이쪽에 연구를 하고 있는 인텔을 넘어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게 언제 뉴스가 떴냐면 2월 21일입니다. 2월 21일이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동사의 뉴스가 있어요. 뭐냐면 이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필옵틱스 국내 최초 반도체 패키징용 TGV 양산 장비 공급 소식, 그러니까 출하 소식입니다. 이게 등장을 하면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 날이 3월 28일입니다. 11일에 양산 장비 개발을 완료했고 28일에 출하 소식까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누가 공시를 하나요? 회사에서 공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관계자들,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미리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물론 저는 주포를 회사 내부 관계자라고 특정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가족, 친척, 그들의 지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특정을 하진 않지만 내부 정보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그랬는지 한번 일봉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언제 포착이 됐냐? 1월 29일이에요. 1월에 포착이 됩니다. 근데 한번 포착을 한번 쭉 보세요. 포착을 보게 되면은 왼편에 보시면 거래량들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오른편에 보면 거래량이 포착일로부터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 포착일이 주포들의 개입이 시작된 날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는 거고요. 제가 뉴스 발생일을 이 두 날, 2월 11일과 3월 28일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뉴스가 뜨기 전에 이 늘어난 거래량들, 누구의 거래량일까요? 주포들의 거래량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 종가에 매수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 노란 추세선인 손절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불과 한 3개월 만에 280%가 넘는 시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만약에 노란 추세선을 이탈을 한다고 했을 때도 마이너스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7% 정도인데 수익이 나면 이렇게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손실폭은 작지만 수익이 나면 크게 난다. 이게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의 장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박성재 전문가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방법입니다. 이 방법 저희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받는 방법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해서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저희가 정말 많은 종목들을 또 잡아냈었는데 오늘은 또 기분이 남다른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종목들이 수익률도 어마무시하고 또 목표가를 다 달성을 했더라고요. 네. 하나씩 좀 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오늘 자신 있으시죠? 예, 우선 종목들이 수익이 네. 1차 목표 수익이 나와줬는데 여기서 또 2차 목표가들도 잡아드릴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종목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 종목씩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월 19일 코스맥스라는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13만 4,500원, 시세가 17만 2,20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은 28% 넘어가고 있고요. 화장품주들 최근에 계속해서 호실적을 내놓고 있었는데 이 종목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으로 분기 매출 5천억을 돌파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화요일에 신고가 터치했고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이 종목의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1차 목표가가 15만 원이었는데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16만 1,400원이고요. 아까 목표가 올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수익을 좀 챙기고 2차 목표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부분 차익 실현은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2차 목표가는 18만 원까지도 제가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설명을 한번 이어가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12월 차트부터 가지고 왔는데 스마트 머니 신호가 1월 17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12월 17일에 포착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2월이요? 예, 예. 네. 포착이 제가 여기에 기재를 잘못했는데 12월. 예, 12월입니다. 1월입니다. 제가 1월이요? 죄송합니다. 1월 17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말부터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1월 17일에 포착이 됐는데 이게 바로 매집의 흐름이 들어오지 않은 케이스예요. 제가 이 종목을 설명드릴 때도 이 노란 추세선의 손절 추세선을 종가상 이탈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후에 거래량들이 올라오면서 제가 네모 박스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거래량들이 올라오면서 매집의 그림으로 가는 상황에서 제가 4월 19일에 언박싱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후에 모멘텀 뉴스가 등장을 하고 개별 뉴스까지 등장을 해주면서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 기법의 어떤 이런 컨셉을 정확하게 보고 잘 있는 겁니다. 맞는. 예, 오. 실제로 정보와 재료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선침해를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최근에 급등이 나오면서 이 뉴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전혀 이때까지만 해도 알 수 없었던 뉴스들이 지금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동남아시아 쪽의 향수 시장을 공략을 조금 본격화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올해 중국 수요 회복의 실적 업사이드가 전망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1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사상 기대치를 상회를 하는 그런 기록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적 발표도 사실 내부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잖아요. 다 집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되게 시세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내부 관계자들은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포들은 이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사전선 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죠? 사전선 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좀 잘 잡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기법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거래를 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부각이 되기 전에 잘 잡아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아직 받아가지 않으신 분들은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AS 종목은 코스맥스였고요. 일단 부분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시고 2차 목표가는 18만 원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왜 자꾸 주시는 거예요? 스마트 머니 기법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왜냐면 일단 우리 한국 시장에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확률을 한번 보게 됐을 때 네. 수익이냐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좌를 운영했을 때 수익을 본 비율보다 네. 손실을 본 비용이 아이고. 항상 역대로 많은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되게 안 좋은 습관대로 거래를 하셔서 그렇죠. 그래요. 어떤 거냐면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 물타기를 하시는 습관들이 계십니다. 물타기를 계속 하다가 조정이 나오는 종목에 비중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약손실을 정리를 한다거나 약수익에 정리를 한다거나 그런 패턴식으로 거래를 하다 보면은 손실이 또 크게 한번 나오게 됐을 때는 짧게 쌓아놨었던 수익들을 다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들을 한번 좀 고쳐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뭐 승률이 100%가 아니죠. 그렇죠. 손실도 나옵니다. 손실 나오는데 다만 수익이 났을 때 조금 크게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충분히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한번 좀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배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올바른 투자 습관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 노란톡방 들어와서 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AS 종목 확인해 볼게요. 4월 26일 LS 마린 솔루션이고요. 매수가는 11,320원, 시세가 13,00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지금 14% 넘어가고 있고요. 보니까 이 종목도 지난 월요일에 장중에 16% 급등하면서 시세가 나왔습니다. 1차 목표가가 12,800원이었는데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시는 날만 종목이 튀나요? 제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자주 나오다 보니까 네. 자주 나올 때는 계속해서 리뷰를 네. 매일마다 드리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네. 사실 이렇게 좀 체감상 이렇게 좀 제가 며칠 안 나오다 나오면은 이렇게 시세가 나와 있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 이 종목의 목표가가 2차도 있겠죠? 있습니다. 네, 예. 주세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4,000원까지 14,000원. 크게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다만 이 목표가가 달성할 때마다 당연히 부분적인 차익 실현들은 좀 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트를 쭉 보게 되면은 이 1월 차트부터 제가 가지고 왔어요. 1월부터 가지고 왔는데 이게 행보를 하죠. 하락 행보를 하다가 조금 거래량이 늘더니 스마트 머니 신호가 4월 22일에 포착이 됩니다.
이후에 거래량들이 조금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모멘텀적인 뉴스가 등장을 하면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런 모멘텀이 대대로 조금 부각을 받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거래량들이 많이 터졌을 때 많이 유입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세가 나오고 나서부터 만약에 내가 잡게 됐을 때는 이후에 나오는 변동성에 상당히 조금 불안한 상태로, 심리 상태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응 전략도 그 이후에 짜야 되고 하지만 스마트 머니 신호를 통해서 사전 선침해를 한다면 모멘텀이 굳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이 종목을 통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또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LS전선이 인수를 했죠. 작년에 인수를 한 기업입니다. 이제 KT 서브마린이라는 그렇죠. 원래 종목으로 이제 더 익숙한 이름인데 LS전선이 인수를 했어요. 자, 인수를 한 이유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이 해저 케이블 사업에 본격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인수를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AI 모멘텀이 가속화될수록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존에서도 202조 원을 15년 동안 나누어서 투자를 한다. 이 데이터 센터 쪽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150조 정도를 10년에 나눠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빅테크들의 전력망 이제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좀 더 감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케이블, 이 전력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 굉장히 전력망 시설들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체 시기와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AI 시장이 성장하는 전력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금융기관에서 미래의 투자 산업을 한 3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에너지, AI,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를 꼽더라고요. 그만큼 에너지가 그 중에 하나를 차지할 만큼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강세를 보였었던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 채굴에 대해서도 이 채굴 해시레이트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그 전력 파워를 해시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 채굴 경쟁도 심해지기 때문에 이 전력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전력망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2040년까지 해저 케이블 수요 전망 컨센서스가 6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료 자체가 되게 좋고 현재 모멘텀적인 재료들이 등장을 해주면서 추세를 상방으로 지금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본격화된 재료들이 나오기 전에 밑에서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같이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박 들어오셔서 신청만 해주시면은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조건 없이 다 재료 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AS 종목은 LS 마린 솔루션이었고요. 일단 수익을 실현하시고 2차 목표가 14,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해주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 보면 이 소리가 나와요. 아이고. 놓치신 분들은 아마 아이고 이러실 것 같은데 4월 11일 이구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5,580원이고 시세가 8,03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은 43% 넘어가고 있고요. 구리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하면서 관련주들도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지난 화요일에 시세가 나왔습니다. 거의 13% 급등을 하면서 8,000원대를 뚫었고요. 저희가 이 종목을 지난 5월 3일에 점검을 받았었어요. 그때 주신 전략이 5,800원이 깨지면 전량 수익 실현을 하고 일단 추세가 안 깨진다면 8,000원까지 홀딩하자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딱 8,030원까지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는 다 보내줘야 될까요? 아니요.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부분 차익 실현을 20% 정도 계속 하시면서 조금 더 보유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저는 이 손절 이탈이 나왔을 때 이제 손절 가격을 조금 더 높여 드리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6,200원이 좀 이탈을 했을 때는 추세가 다시 무너지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리를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신규 관점은 지향합니다.
지양? 예, 지양합니다. 예, 제가 말씀 잘못했는데 지양합니다. 신규 매수로는 조금 적합하진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모멘텀적인 뉴스들이 이미 많이 등장을 했고 가격적으로도 많이 반영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은 1월 차트부터 가지고 왔어요. 근데 보면은 계속 옆자리를 그리다가 이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3월 14일에 포착이 됐습니다. 3월 14일에 포착되고 나서부터 직선으로 올라가죠. 예,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자, 변곡점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즉 주포들의 저점 개입의 시작일을 정확하게 좀 잘 잡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면은 동사는 구리 관련 대장주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구산업과 뭐 대창 이런 종목들이 구리 관련해서 대장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 비트코인이나 코인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일종의 반감기라는 이벤트로 그렇죠. 인한 랠리거든요. 이 구리도 심지어 지금 반감기적인 그런 행토를 보이고 있는 게 구리에 이제 중국에 있는 구리 재련소들 한 17곳 정도가 생산 감축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생산 감축을 합의를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생산량을 줄이겠다라는 거죠. 공급 사이드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근데 수요 사이드는 중국이 이제 구리에 대한 수요의 50%, 전 세계의 50%를 담당을 합니다. 근데 중국의 제조업 PMI가 2개월 연속 확장 국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리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때마다 구리 수요가 증가를 하고 AI 전선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수요가 당연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죠. 수요 사이드는 계속해서 커지는데 공급은 줄고 있으니까 구리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 만에 신고가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당분간 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했을 때까지만 해도 또 네. 언박싱 종목으로 제가 공개를 드릴 때까지만 해도 나오지 않았었던 재료들이 지금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알루미늄과 구리, 니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부분을 했어요. 자, 이 공급 사이드가 더 줄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뜬 뉴스입니다. 소프트뱅크가 AI에 투자를 하는데 10조 엔이라는 어마무시한 규모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선이 원료가 되는 이 구리가 가격이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사이드는 계속 커지고 공급 사이드는 계속 감소하고 이 구리 가격이 오르면 동사가 또 수혜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이런 모멘텀적인 대대적인 뉴스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들이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스마트 머니 신호는 포착이 됐거든요. 주포들의 저점 개입,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을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잘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대세 상승장에서 저점 종목들을 조금 잘 잡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기법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PDF 파일로 50장 넘게 해가지고요. 상세하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잡으면 더 좋은 승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제가 다 작성을 해서 일일이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신청만 해주시면은 어떠한 조건 없이도 다 제가 제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구산업이 지금 시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목표가 어디까지 한번 볼까요? 목표가를 네. 이미 8,000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그 다음 라운드 비교점인 9,000원의 이야기를 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구산업 6,200원이 깨지면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신규 진입은 지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9,000원까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방금 이구산업 어이구 소리가 나왔잖아요. 예. 이번에 언박싱 종목으로 저희가 다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어이구 소리가 안 나오도록 좋은 종목 준비하셨죠? 좋은 종목 준비했습니다.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10점 만점에 10점은 다 드리면은 너무 퍼펙트하기 때문에 8점을 드리겠습니다. 8점. 예. 2점이 빠진 이유는 뭘까요? 이 점은 수익으로 조금 더 네. 채워가는 이렇게 또 걸로. 빠져나가시네요. 네, 오늘의 언박싱 종목은요, 에이블 CNC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그 화장품 관련주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따라가도 괜찮은지 좀 궁금한데 어디에서 포착을 하셨나요? 최근에 저점에서 포착하고 매집 구간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화장품주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매력적인 요소가 또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다음 페이지부터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은, 식약처에 따르면은, 지난해 수출액, 화장품 수출액이 85억 달러라고 합니다. 국내 화장품이 이제 수출을 하는 그 규모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2022년 대비 2023년이 6.4% 성장을 했는데, 올해 1분기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27.1% 증가를 한 2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27% 성장을 조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동사의 수출 데이터인데, 24기라고 돼 있는 것이 이제 23년도 최종 실적이라 보면 되는데, 수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에이블 CNC가 영업이익이 51억이 나오면서 이번 분기 1분기 실적이 작년보다 27%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화장품 수출 실적, 국내 화장품 수출 실적도 27% 성장을 했는데 1분기가 동사의 1분기 실적도 27%. 그러니까 화장품 업종의 성장만큼 동사도 비스무리하게 성장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해외 매출 중에서 어디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났냐?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네. 유럽 쪽에서만 74.4%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국향 실적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유럽 쪽에서 많이 받았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와서 볼까요? 자, 이 차트가 뭐냐면 이 주황색 막대 차트 같은 경우는 중국과 홍콩을 제외한 화장품 수출 추이고요. 이 회색 추이는 중국만 제외한 화장품 수출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비중국향 수출 추이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 업종 전체 수출 추이대로 지금 종사의 실적도 동시에 그만큼 같이 조금 동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 추이가 느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고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도 성장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동사는 1년 동안 주가가 바닥을 기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랠리가 지금부터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4월 29일에 포착이 됐고요. 제가 차트를 이거 되게 짧게 가지고 왔어요. 작년 11월부터 가지고 왔는데 네. 더 길게 보면은 바닥을 기다가 이제 포착이 된 거예요. 포착이 되고 이제서야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포착 이후 매집의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언박싱 종목으로 에이블 CNC 정말 좋게 보고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에이, 놓쳤네. 나중에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 종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블 CNC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맑은 날씨처럼 시장도 화창했습니다. 내일도 이 기운을 이어가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